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는 해군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공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투기 양측에서 125대를 동원해 가지고 공중전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를 비롯해서 여러 대가 격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좀 더 정리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FA-50 골든 이글과 F-15K 슬램 이글에 한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일단 이렇게 뽑았는데요. 이쪽이 FA-50입니다. 골든 이글. 이쪽이 F-15K입니다. 보면 골든 이글은 2024년 그리펜급 챔피언입니다. 호주에서 열렸던 그 비치블랙 훈련에서 그리펜과 가상 공중전을 벌였는데 10대 7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랩터급 챔피언입니다. 이것은 미 공군 랩터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과 훈련을 했는데, 모의 공중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랩터가 골든 이글 FA-50에게 격추된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세가 오른 이 FA-50이 형님 한판 해봅시다, 누가 센지 승부를 가려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F-15K는 참 저거 동생을 좁힐 수도 없고 형님이 참아야지 하면서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필리핀 공군이 잔뜩 기세가 올랐는데요. 우리 공군과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 필리핀 공군 이 기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랩터나 그리펜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과연 우리 공군의 이 F-15K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것을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필리핀의 그 FA-50이죠. FA-50 PH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필리핀. 그래서 보시면 필리핀의 FA-50 PH가 태국의 JS-39 그리펜 전투기를 10대 7로 도그파이트 훈련에서 물리쳤다. 언제냐면 2024년 피치블랙 훈련에서였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2024년 그리펜급 챔피언은 FA-50 골든 이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홍수환 선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인데요. 또 필리핀 공군의 FA-50이 F-21을 가상훈련에서 격추시켰다. 이게 지금 꼬리를 물고 미사일 공격 영역에 들어와 있는 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랩터급 챔피언도 역시 FA-50 골든 이글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랩터가 지금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이긴 합니다만 무적은 아닙니다. 이미 네바다 그 공군 그 네바다 사막에서 미 해군 F-18과 그 훈련을 했는데, 그때도 이 F-18에게 이렇게 격추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가상 훈련에서. 그 F-18도 상당히 뛰어난 전투기죠. 이제 이것은 우리 FA-50인데요. 참 기세가 잔뜩 오른 챔피언 벨트를 2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골든 이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레이더 단면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전투기의 스펙을 두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스펙이 좋으면,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서 보고 장거리 미사일로 그 가시권 밖에서, 그러니까 BVR 교전으로 공격해서 격파할 수 있으니까 스펙이 깡패다, 스펙이 좋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펙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팔 전투기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세대가 파키스탄 공군에서는 라팔 전투기를 3대 격추시켰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인도 공군에서는 아직 조용합니다. 그걸 보면 스펙으로서만 반드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B-52 RCS가 100입니다. 100. 자, F-15 초기형 RCS가 25입니다. 근데 이제 후기형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F-15K의, 우리 공군의 F-15K의 RCS 단면적을 저는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그 다음 수호의 15, 그 다음에 미그 21 3, F-16이 5, 이거 초기형입니다. F-16C는 1.2거든요. 자료에 따라서는 1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2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우리 FA50의 RCS가 F16C 이 정도 됩니다. 1에서 1.2 이 정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 F35는 0.005, F22는 0.0001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보기 쉽게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반사 단면적 이렇게 있는데요. 자, F4는 25 정도 됩니다. 이렇게 레이더 반사 단면적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보면 F15K 여기 있죠. 10.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F15는 거의 폭격기급 레이더 그 반사 단면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F15K의 레이더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해리어도 AV8B 해리어도 거의 레이더 단면적이 2네요. 그 다음 F16C 자 1.2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FA50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J10도 이 정도 RCS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팔 0.75 상당히 우수한 RCS를 보이는데 이번에 격추됐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35, F2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투기 레이더 탐지 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F22에 장착된 AN/APG 77 레이더는 미그29 RCS 3 정도 되는 전투기를 244km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F35는 82 레이더를 가지고 175km. 그 다음 F15K 이것은 이게 자료가 없는데 제 생각에 한 200k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통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F16 EF는 130km 이렇게 돼 있고, 자 FA50 EL2032 이스라엘제 레이더죠. 이걸로 미그 29 전투기를 100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F15K가 한 200km 가까이 된다고 가정하면 2배나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슬래미글 F15K의 성능이 뛰어나긴 합니다. 레이더 성능은. 하지만 전투기 상대 탐지 거리를 보면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F22 이 같은 경우 RCS 단면적이 5 정도 되는 전투기는 299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지만 0.01 정도면 63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 F15C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보면 RCS가 5 정도 되면 215 이 정도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1 정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 F16이나 FA50 정도의 RCS를 보이면 그 탐지 거리가 확 줄어서 144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F15의 RCS는 한 10 정도 되니까 FA50의 탐지 거리가 1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그 29보다도 RCS가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100km 이상에서 충분히 F15K를 탐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FX 사업을 벌일 때 기종별 탐지 거리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때 사일런트 이글이라고 하죠. F15 이것이 기준 탐지 거리가 240인데 240km, RCS가 1, 이게 FA50, F16 정도 되겠죠. 이건 160km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자료 1 같은 경우 144km다. 160km, 144km 약간 비슷하죠. 그 다음에 KF16, FA50은 기준 탐지 거리가 100km인데 EL2032 레이더가, RCS 5 같은 경우는 100km에서 발견할 수 있고 10 정도 되면 100km 이상이란 말이죠. 25 정도 되는 RCS는 149km, 거의 150km에서 탐지할 수 있으니까 100km 이상에서 F15K를 탐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FA50을 도입한 폴란드 공군이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봤자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폴란드 공군이 FA50을 평가해 놓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의 EL2032 다기능 레이더, 탐지 범위는 공중 표적의 경우 최대 220, 해상 표적의 경우 최대 370km 이것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는 폴란드 공군의 F16CD 블록 52에 장착된 AN/APG 68 이 레이더와 비견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A50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것은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도입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비교 검토한 그 결과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신뢰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공군은 한미 공군이 쌍매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쌍방 공중전 훈련을 이렇게 벌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이제 F-16, F-35 이렇게 서로 가서 가상 전투를 벌이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왜 FA-50과 F-15K 같은 독수리인데 왜 이 가상 공중전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보안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이 FA-50 같은 경우는 2024년 그리펜급 챔피언, 2024년 레터급 챔피언인데 F-15K는 좋은 레이더를 달고 있지만 이 RCS가 한 10 정도 되니까 이 RCS 1 정도에 불과한 이 FA-50과 붙으면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서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카이에서 2008년도에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 그 카이의 사보에 실린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FA-50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하고 포항 공대 RCS 시험실에서 시험한 결과 F-16 수준의 RCS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FA-50 골든 이글의 RCS는 F-16과 비슷하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FA-50과 F-15K가 붙으면 아마 골든 이글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구 파이팅으로 들어가면 이미 그리펜도 꺾고 랩터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둘이 붙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어요. F-15K가 FA-50 골든 이글과 붙으려면 먼저 그리펜을 꺾고 그 다음 랩터를 꺾은 다음에 챔피언에게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저는 그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FA-50을 단자시켜서 이 후방석을 제거한 단자형 전투기죠. 단자형 전투기. 현재 카이에서 382억 원을 투입해서 이 단자형 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료 탑재량도 늘어나고 본격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FA-50의 그 가상 모양이죠. 가상도인데 상당히 저는 괜찮고 로우급 전투기 그리고 그 후진국에서는 뭐 하이급 전투기로도 쓸 수 있겠죠. F5를 근근히 운영하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빨리 개발되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FA-50 골든 이글과 F-15K 슬램 이글의 그 가상 공중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골든 이글에 한 표를 드립니다. 이미 그리펜과 랩터를 꺾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F-15K 골든 이글을 상대하기엔 만만치 않을 것이죠.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F-50 단장 전투기가 빨리 개발되어서 술줄기를 여는데 다양한 옵션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